비즈니스 아이템은 항상 그거 있잖아. 남이 귀찮은 걸 해주면 돈이 되거든. 아는데 안 오는 사람 있어도 몰라서 못 오는 사람은 없게 만들자. 새로운 걸 한다는 것 자체는 새로운 사건이 터진다는 거를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이걸 보시는 분들이 또 알바라든지 뭐 자기의 잠깐의 그 잉여 진짜, 시간을 부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우리 흥원이 나오셨네요. 나왔네요. 네, 오늘은 지난번에 커리어 있다 커잇 대표님을 이어서 여성 스타트업 대표님을 모시고 스타트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태스크 대표 전혜진입니다. 저희는 실시간 재택근로자 매칭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자리에 대한 고민, 육아에 대한 고민,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진짜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일할 곳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틈새 시장을 교묘히 들어가서 생존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지태스크요? 네. 저 일을 하려고 딱 생각을 하시면 뭔가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촬영을 하면 누가 편집을 할 거냐, 기획은 누가 할 거냐, 섭외는 누가 할 거냐, 일이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아파 안 해 라고 하거나 네, 아니면은 혼자 하다가 지치거나, 그게 이제 기존 시장이고요. 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뭐 팀의 디자이너도 있고 분명히 저기 뭐 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바쁜데 저 친구도 바빠 보여. 누구한테 일을 부탁해야 되지? 막 이러다 보니까 일 업무량은 들쑥날쑥하고 맡길 곳은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 일을 막 진짜 산더미 같이 쌓아놓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기존의 현실인데요. 그 중에서 사실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은 되게 일부예요. 그 나머지는 뭔가 반복적이고 요즘 그거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래서 연봉이 뭐 3천, 4천, 5천, 6천 계속 올라가는데 고액 연봉자들이 그런 일을 맡길 데가 없어서 자기가 다 하면서 이제 피로도가 쌓이고 과로를 하게 되고, 또 역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일을 다 하니까 이제 막 우리는 일을 배워야 되고 육아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한데 일거리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거를 되게 잘게 쪼개서 과업 위주로 쪼개가지고, 만약에 엑셀 1시간을 도와달라, 뭐 PPT 1시간을 도와달라, 아니면은 뭐 자료조사, 뭐 이런 맘들이 좋아하는 뭐 유튜브 링크를 좀 모아달라,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시키거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업무 속도도 늘어. 그리고 또 누군가는 막 머리 아픈 일을 하기가 복잡하죠. 애 키우면서 또 그런 막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렇게 1시간 뭐 도와드리고 빠져. 근데 통장에 돈은 소소하게 이렇게 쌓이는 그런 양쪽의 니즈를 잘 매칭을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카카오 택시의 사무보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택시처럼, 택시 우리 뭐해요? 운전면허증 이런 거 검사 안 하잖아요. 운전을 한다라고 믿고 그냥 목적지만 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딱 연결이 돼서 탈 수가 있는 것처럼 저희도 고객들은 업무 요청서만 써요. 내가 지금 오늘 5시부터 6시까지 뭐 한글 뭐 워딩을 PDF를 한글로 옮겨주거나 뭐 한글을 워드로 옮겨주거나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딱 그 일에 대해서 설명만 하면은 그 설명한 그 업무 요청서 재택근로자들한테 이제 메시지가 가요. 그러면 그거를 딱 수락을 해서 연결이 되면은 두 분이 저희 시스템 안에서 채팅, 화상회의, 파일 업로드 막 이런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같이 일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저희 시스템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소개를 그렇죠, 일차적으로. 그러면 아니면 내가 뭐 구인 공고 올리고 이미 그 1시간 지났어. 1시간 지났어. 그것 때문에 솔직히 그냥 내가 다 하거든. 그 시간에서 그냥 내가 하는 게 빨라요. 근데 그 다음에 구해줬어. 그래도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개인 카톡 알려줘야 되고, 이메일 알려줘야 되고, 정사는 어떻게 하냐, 뭐 통장 사본 뭐 이렇게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것도 안 해도 되는. 시스템 안에서 채팅, 화상회의, 뭐 출퇴근 버튼부터 해가지고 다 있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결국은 진짜 일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지태스크. 네, 이 태스크를 정말로 손쉽게. 저희 시스템이 내가 원할 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니까 어떤 서비스인지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저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되게 활용할 게 있을 것 같고, 또 이걸 보시는 분들이 또 알바라든지 뭐 자기의 잠깐의 그 잉여 시간을 부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 창업
사업을 대학교 때부터 하셨다고 했어요. 아, 대학교 때는 아니고 졸업해서 아, 26살 때부터. 아, 어떻게 창업을 그때 제가 한 것도 그냥 사업을 한 거지 사실은 뭐 사업자 등록증을 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버는 목적은 이제 즐기고 싶어서 저는 여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행 같이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명품 시계 자랑을 하시는데 중고 명품 시계를 이베이에서 샀더니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더라. 이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눈이 동그라지면서 그렇게 싸게 살 수 있다고 이러면서 다 어떻게 했는지 알려줘 라고 했고 그분이 이베이에 들어가가지고 페이팔에 가입을 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뭘 해줘야 했는데 사람들이 다 딱 머리 아파. 그치. 일단 영어 거기다 페이팔이라는 그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고 그것도 뭐 이제 세관 통과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니까 그냥 다 머리가 아파. 그냥 안 살래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비즈니스 아이템은 항상 그거 있잖아요. 남이 귀찮은 걸 해주면 돈이 되거든요. 맞아, 문제. 그래서 제 첫 번째 아이템은 남이 귀찮아하는 거 이거 구매 대행이 첫 번째 의외에서 아이템. 지금 핫한 구매 대행을 그때 시작하신 거예요? 20년이 넘었죠. 아, 제가 했던 사업들을 보면 그냥 계속 했으면 다 될 것들. 근데 저는 그렇게 하다가 왜 그만뒀냐면 이게 명품 시계인데 사람들이 다 저는 어렸으니까 당연히 진짜라고 믿고 샀고 믿고 팔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진품 맞아요? 라는 질문을 계속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러니까 머리가 생각이 없으니까 진품이라고 샀으니까 진품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꾸 물어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진품을 팔았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지라는 의구심이 들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걸 했어요. 그 당시에 국민소득 2만 불 시대가 되면 반려동물 시장이 큰다고. 또 어디서 주워 들었어요. 너무 앞서가. 항상 트렌디해요. 그래서 반려동물 시장에 들어가야겠는데 있는 시장에 들어가기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아지보다는 이제 명품 고양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좋은 고양이들을 수입을 해오고 싶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CFA라고 혈통소가 있는데 그 혈통소가 있는 고양이를 데리고 오자라고 결심을 했고 그때는 고양이가 혈통소에 있는 고양이 경우에는 좀 분양가가 비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도 하는 왜냐면 희귀 품종이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뭐 10만 원 단위를 100만 원 단위를 불리는 시계 사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100만 원 단위를 1000만 원 단위로 불린 고양이 분양 사업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제가 이제 고양이가 어렸을 때 더 비싸게 분양을 하고 좀 이제 성묘가 되면 싸게 분양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지금 있는데 어렸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가격을 똑같이 분양가를 똑같이 가져갔던 거예요. 낮춰야 된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똑같이 했는데 당연히 그럼 또 새로운 아기가 예쁘니까 아기를 데리고 가지 큰애를 안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 이제 첫 사업에 완전히 무지해서 제 계속 그렇게 가격을 고집을 하다 보니까 이 조금만 시기가 지나면 다 이제 재고 귀여운 제가. 방 하나를 고양이한테 이제 희생을 해가면서 이러다가는 같이 쫓겨나게 접혔지만 그래도 수익은 났고 그래도 네, 손해는 안 봤다. 네. 항상 그러니까 수익은 계속 나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뭐 확장하거나 이런 거를 어렵기 때문에 몰랐던 거고 그렇게 사업을 하니까 제가 이제 계속 그런 시행착오들이 저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맨날 이렇게 뭐만 하면은 다 안 크고 말아먹고 있으니까. 아까 식당도 잠깐 얘기하셨었는데. 네.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무언가 이제 실체가 있어 보이는 공간이 너무 부러워 보이는 거죠. 서비스만. 항상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는 게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커피숍 막 이런 거 하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결국 식당을 하게 됐죠. 근데 나름 그때 프랜차이즈였거든요. 그래서 본사에서 뭘 해주겠지라고 했는데 그 프랜차이즈 본사 사장이 저보다 2살 많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지금 알고 보니 지금 알고 보니 그 대표님이나 나나 뭘 알겠어요. 거기서 상권도 볼 줄 모르고 뭐 별로 해본 게 없으니까 11개 중에서 자기네 직영들도 다 닫고 제가 하는 거 빼고 다 닫았어요. 본사를 얘기했죠. 그래서 다 닫아가지고 제 거 하나만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될 때까지 버티는 스타일인데 첫 해 적자 너무 심하고 그래서 정말로 닫고 싶었는데 닫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임대를 계약을 하는 건 기본 2년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2년을 계약해야 되니까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거야. 그러니까는 버티기로 했어요. 계속 고민을 했고 상권이 정말로 사람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우리 건물, 새 건물 요 앞에서 다 돌아가는 제일 끝 건물 그 거리가 있으면 아무리 번화가여도 맨 끝 건물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끝 건물이 텅텅 비어있는 새 건물이야.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겉에 봐서. 그러니까 뭐 갔다가 이렇게 비어서 딱 돌아가는 그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유동인구가 너무 없어가지고 길 나가는 사람을 다 데리고 와도 망할 판인 거예요. 첫 해에는 뭐 지인 찬스 쓰고 뭐 오픈 발은 잠깐 하고 그다음에 쭉쭉쭉쭉쭉 떨어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결국은 딱 그 생각했어요. 우리 가게를 뭐 아는데 안 오는 사람 있어도 몰라서 못 오는 사람은 없게 만들자라고 생각을 딱 바꾸면서 어떻게 하면 그 다 알게 할까 해가지고 정말 그 전에는 이제 유동인구만 보고 있다가 그냥 진짜로 그 지역 전체 지역에 다 전단 그때는 신문 삽지도 그쵸. 있었고 뭐 우편함에 꽂는 거부터 해가지고 그 지역의 전체 걸어다니는 거리가 아닌 데까지 한번 딱 뿌리다 보니까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건물에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데 너무 좋지. 그래가지고 전단지를 새로 만들어서 주차장 완비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먼 거리까지 다 진짜 막 30분 차로 10분 20분 거리 30분 거리까지도 다 그거를 전단지를 뿌려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원래는 아까 그랬잖아요. 메인에서 우리 쪽이 끝 건물이어갖고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건물이었는데 저희 건물에서 주차를 하고 여기서 볼일을 보고 다시 우리 건물에서 떠나는 그 현상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의 부동산 아저씨가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죽어가는 상가를 살렸어.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딱 3년 장사하고 나왔는데 그때도 그 상가는 비어있어요. 많이 비어있었어요. 공실이 되게 많았고 그런데도 저는 권리금을 받고 나왔어요. 근데 아까도 처음에 이지테스크를 설명하실 때 틈새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보시면 그 정말 촉도 되게 대단하시고 투자도 받으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투자를 받게 되신 어떤 노하우라든지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최초는 투자 시장에 들어가도 되는 아이템이냐 안 되냐가 맞아. 있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난 투자를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만약 식당을 오픈을 해요. 이건 스타트업 투자랑은 다른 그렇죠. 거예요. 그거는 그냥 식당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수익 쉐어를 하겠다는 뜻인 거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에서 지금 이제 뭐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투자자들은 최소 30배 이상의 그 엑싯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 1억을 투자했으면 이걸 30억으로 뽑아내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성장성이 보이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그런 성장성이 보이는 아이템을 만드는 게 우선인데 그거를 만드는 것들을 되게 힘들어 하시죠. 그쵸.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고 충분히 확장이 가능하다. 이거는 글로벌까지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어필을 했고 그거에 이제 공감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간이 부어있는 상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얘가 어디까지 부을 것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투자를 해주신 거죠. 운영을 하시면서 이렇게 스타트업으로 투자도 받고 계속 성장시키고 계시잖아요. 네네. 좀 어려운 거나 뭐 어려운 일은 한도 끝도 없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고 한숨에 되게 힘내세요. 슬픕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한다는 것 자체는 새로운 사건이 터진다는 거를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다른 대표님들을 되게 많이 만나요. 그래서 너도 힘드니 나도 힘들다. 그게 그나마 가장 저한테 힐링이 되는 포인트. 그냥 네 그러려니 하고 네 대표님들과 이렇게 대표님처럼 좀 나도 이제 스타트업 정말 규모를 키우는 그런 창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한 여성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그러니까 규모가 크려면 역량이 같이 커야 돼요. 저도 이게 첫 번째 사업이 아니듯이 그래서 계속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 진짜 뭐 스타트업에 일해 보실 수도 있고 계속 내 역량이 어디까지 클 수 있는가 저도 테스트 중이거든요. 저도 진짜로 글로벌 갈 수 있을까? 유니콘을 갈 수 있을까? 가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 제 역량이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 때문에 진짜 선배 대표님들 되게 많이 만나고 저보다 윗단계 선배님들 되게 만나요. 항상 더 위에 기업들이 있고 더 훌륭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선배들의 그 루트를 많이 관찰을 하시고
배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회부터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 인터뷰를 지금 6개월이 지나서 지금 하게 되었는데 너무 이제라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고 오늘 또 자세한 얘기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도 되게 영감을 받을 맞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공 언니 이지테스크 대표님. 네네. 저도 우리 내공 언니 어쨌든 네, 열심히 또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그만 구독, 좋아요. 음.